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개발 사업지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 배출 감소, 관광 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중랑구 중화동 일대 총 6곳의 모아타운 후보지에 건축물 배치와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관리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작년 4월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관리 계획안이 통과한 지 1년여 만으로 등촌동에만 약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시가 건축 디자인을 혁신하거나 그리고 친환경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 용적률보다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전 협상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큰 수혜지로 성수동의 삼표 레미콘 개발 사업 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인센티브를 모두 받게 된다면 1,113%의 용적률로 건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언제 그 많은 비가 왔냐 하는 듯이 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에 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덥지 않도록 또 시원한 바람 불러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부동산 시장을 그동안 이제 억제해왔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또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는 주요 입지별로 해서 완전 천지개벽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발전된 도시를 이루어 나갈 텐데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단계가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아니면 굉장히 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심으로 해서 좀 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고 이럴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서요. 그냥 얘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하시고 또 우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열혈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지식도 많이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투자 계획 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1시간 가득 담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네네. 네, 그럼 소리는 아예 0으로 음소거 좀 네. 부탁드리고 화면 보시면서 전화로 저희와 말씀 이어나갈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 네.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걸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좋을지 아, 아니면 새롭게 하나 더 투자를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투자로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중구 신당동에 삼성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좀 추가 투자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한 3, 4억 정도. 3, 4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 더 새로운 투자를 하느냐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신당 삼성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신당 삼성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와중에 예.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데 예. 일단 어디로 갈아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예. 노량진 뉴타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네네. 노량진 뉴타운. 여기를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예. 뭐 그냥 이 생각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유 자금을 4억을 보태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가려고 하니까 요새 매매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차선책으로 영등포에 있는 프로지오로 다시 하나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 방법 두 개 중에서 아, 어느 게 좋을지. 추가로 영등포 푸르지요? 예예. 네. 두 가지 한번 방법 볼게요. 중에서 네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첫 번째 고민하시는 거는 신당 삼성 아파트를 베이스로 두고 예. 여기에다가 4억을 보태서 노량진으로 똘똘한 한 채 이제 예. 신축 아파트로 바뀔 노량진 뉴타운의 새로운 아파트로 갈아타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4억을 현금으로 보태서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영등포에 있는 푸르지오를 예. 하나 더 이제 구입하셔서 아파트를 두 개를 이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건 두 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신당 삼성 아파트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예. 이쪽 우리가 바로 인근을 보면 삼성 아파트 기준으로 있는 게 바로 옆에 도심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를. 예. 도심 일자리를 바로 이제 배후 주거지구로 하고 있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배후 주거지가 우리가 서울시의 3대 업무타운 하면 이 도심하고 여의도하고 강남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신당 삼성이 이 도심은 커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를 커버해 주는 거야. 지리상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시청자님은 여기를 포기하고 이제 노량진으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의 신당 삼성은 도심 일자리하고 예.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강남까지도 3호선으로 바로 접근이 됐잖아요. 예. 강남의 접근성까지 괜찮았다는 소리예요. 예. 노량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의도를 커버하면서 바로 이 도심 쪽 7호선이라든가 9호선 이용해 갖고 또 강남을 플러스 알파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냥 지금 신당 삼성 갖고 있는 것과 노량진 뉴타운 갈아타는 것 자체는 구형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뿐이 없어요. 예. 근데 앞으로 바뀔 거죠. 또 시간이 걸리겠죠.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당 삼성 하나 갖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좀 새 아파트로 해서 노량진 쪽으로 해서 기다리느냐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강남은 둘 다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고 하나는 도심 책임지고 하나는 여의도 책임지고 이러는 와중에서 영등포의 푸르지오 하나를 더 갖추시게 되면은 예. 여의도 업무타운까지 시청자님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신당 삼성 아파트하고 영등포 푸르지오를 갖고 있으면서 예. 서울의 3대 도심의 일자리를 다 배후 주거지로 갖고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는 거예요. 아, 예.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향후에
어떤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영등포 푸르지오를 더 갖추는 게 훨씬 좋고요. 예, 예. 영등포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신안산선 개통하게 되면 바로 영등포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서 바로 도심까지도 책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노량진 뉴타운을 그냥 시청자님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하시는 거고요. 예. 돈 가지고 있는 거 보태서.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거 한 채 가격이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영등포하고 신당 삼성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가격 오르면서 얘네들을 나중에 똘똘한 한 채 갈아타는 게 더 낫겠어요? 아, 예, 후자가 나을 것 같네요. 당연히 후자가 낫죠. 그래서 네. 나중에는 푸르지오 영등포랑 이 신당 삼성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예. 그냥 바로 강남 아니면 뭐 동부 이촌동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고급지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 예. 노량진을 하나 갖고 있다 보면 얘 오르는 것들을 한참 어느 세월 기다리게 되면 이거 올라가서 상위 입주로 갈아타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냥 영등포 푸르지오 하나 더 갖추세요. 아, 예. 그게 아유, 훨씬 좋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후에 한 채로 갈아타기 하기보다는 두 채로 운용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실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665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경기도 오산에 오산 우남 주공 5단지 59제곱미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오산의 원동 주공 아파트 이제 얘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좋은지 이제 궁금하신 건데 결론은 일단 거주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지역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데 아파트는 조금 따르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역적인 입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오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죠. 수원 쪽하고 아래쪽에 평택 쪽에 이제 끼어 있는 입지죠.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바로 위쪽에 이제 동탄이 있죠. 이 동탄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고덕으로 대표되는 이 두 개가 워낙 개발이 그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온통 전국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개발이 활발해지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산도 덩달아서 이제 관심을 이제 조금은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도시 개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오산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산은 2025년까지 2025년까지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24년이죠. 내년에 그러니까 적정 수요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물량이 있는데 이 적정 공급 물량 대비해서 내년 한 해에만 7배 정도가 공급량이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공급 폭탄, 이 공급이 7배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공급량인 거예요. 이거 해소되는데 적어도 4, 5년 최소 그 정도가 걸릴 상황인 건데 다행인 건 여기 이제 원동 우남 주공 5단지의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만한 입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아파트들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그나마 공급이 돼서 되게 시장 자체가 이쪽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입지가 우리 우남 주공보다 나쁜 쪽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라서 일단 그 우남 주공 이 근처 오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제 거주 목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오산시장, 이 오산에 있는 이 아파트 시장 자체가 금액이 쭉 올라갔다가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뭐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요는 내년에 7배 물량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시장 이후에는 당연하게 전세 가격 떨어지고 매매 가격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고민하시니까 어차피 길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은 전세 그냥 좀 더 유지하시고요. 매수 시기는 내년 이후. 내년 이후에 사시면 적어도 지금보다 5천만 원 정도 가격 아래된 다운된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우남 주공 아파트보다는요. 바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인데 이 이편한 세상 30평대로 매수하시면 지금 우남 주공 아파트 매수할 가격으로 내년 이후가 되면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매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자체가요. 이 원동 자체가 오산시 원동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주거 환경 자체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단지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오산역 가까이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오산시에서는 가장 이제 택지 개발지구 빼고는 구도심에서는 가장 살기가 좋은데 거기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준공을 한 아파트인데 반해서 이편한 세상은 2022년에 준공을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려 22년 차가 나는 신축급의 이제 민영 아파트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주공 아파트도 좋지만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게 되면 조금 더 다운된 가격에 더 신축 아파트 20년 넘는 더 신축 아파트로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보단 이 편한 세상에 거주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되니까 내년 이후로 매수 시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매수 계획을 세우자 조언 드렸습니다. 그때 대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시청자분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저거 엄마인데요. 네. 딸 앞으로 2021년도에 자양동에 네. 빌라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전세를 넣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가 전망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저희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요. 네. 자양 4동 네. 842에 네. 7번지. 자양 4동에 842의 7번지 그리고 2020 302호요. 302호. 네,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투룸이요, 투룸. 네, 2021년에 우리 따님이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도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인 거죠? 예, 전세 2년을 줬는데 지금 11월 달에 만기가 만기인데 나간다고 나가와서. 그러는데 네. 전세값이 월장 떨어진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전세를 그냥 놔야 되나 팔아야 되나 네. 전망이 어떤가 그게 궁금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향후 전망에 예, 대해서 예.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그리고 우리 나눠보세요. 사장님 네,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잠깐 물어볼 게 있었거든요. 네, 말씀 주세요. 지금요? 네, 여기는 분양받은 물건인데요. 네, 화성시 봉담읍에 네, 내리지구 네.
네, 봉담읍 내리 545. 네. 힐트데이트 봉담 프라이시티라는 아,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양 4동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말씀 예. 주신 봉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 시티 아파트 예, 전망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고향이 예. 충청도세요? 예. 네, 말이 되게 구수하고 그 사투리가 이거요. 제 친한 친구가 충청도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자양동에 갖고 계시는 게 예. 자양 4동 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거든요.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요? 네네네. 예. 모아타운 3차 선정 지역이에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혹시 모아타운이라는 게 뭐 아파트로 되는 거예요? 네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 아파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재개발한다고 해서 샀더니, 네. 예, 전세를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몇 천만 원도 돈이 없어갖고 어떡하나 해가지고 전화를 그러면 해봤어요. 돈이 없으면은요. 네. 돈이 없으면은 팔아야지 뭐 방법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니 혹시 몇 천은 그 빌라로 저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요. 예. 지금 전세가 들어와 있으니까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진 않을 건데 전세 자금을 내주는 대출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를 부동산 정책으로 해가지고 전세금을 못 내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세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늘려주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세금 뭐 나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법적인 건 은행 가서 네.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 연결된 귀한 시간이니까 또 화성 것도 또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자양사동의 모아타운 3차 이제 선정 지역인데 아무래도 네.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 뭐 전세금 계속 이렇게 나가고 예. 이거 뭐 할 일 없이 계속 진행되고 언제 될지 모르고 이거 막 걱정되시기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런 재개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을 거예요, 집을. 그래요? 네. 아이고, 우리 일단은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이제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예. 선정이 됐으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여기가 지금 광진구예요, 광진구. 네. 광진구 자양동인데 광진구에서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관리 계획이 쓰면 네. 주민들한테 우리 시청자님을 포함한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요. 예.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심의 거쳐서 예. 구역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재개발할 겁니다. 구역을 딱 정해주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일반 재개발보다 서울시에서 이 생각보다 재개발되는 기간이 짧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그냥 일반 재개발 과정에서 네. 추진위원회라는 거하고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을 하는 요 단계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요? 단계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조합 설립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통합 심의 거치고 나서요. 예. 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냥 그 다음에는 이주하고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쫙 짓게 되는 거예요.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 이게 과연 언제 될까가 궁금하실 텐데
예. 기간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권리 처분,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게 자양사동 모아타운이 선정된 게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면 2022년 10월 27일이에요. 네. 이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이 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네. 2년 내에 예. 2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고시가 되지 않으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예. 요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일이 예. 그냥 자동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년 뒤면은 2024년 10월 26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 날이 지나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또. 아. 왜냐하면 새로 지은 것들까지도 또 노후도를 훼손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 광진구에서 24년 10월 26일 안에는 지정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 조합 설립하고 뭐 사업 시행인가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생각보다 이 단계가 짧아질 거예요. 건물을 짓는 시간이 제일 길 거예요. 아이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준공하기 감사합니다. 위한 시간은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건설회사가 예, 짓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 앞에 이렇게 단계들 관에서 하거나 우리 민간에서 하는 이런 과정들은 빨리 해서 지금 모아타운을 해갖고 빨리 서울에다가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아. 시청자님도 너무 오랫동안 이거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되면은 여기 예.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게 뒤쪽으로는 건대 상권을 갖고 있고요. 예. 바로 앞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성수동 재개발구역, 자양 4동 재개발구역, 그다음에 자양 3동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네. 결론으로 참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냥 꾸준히 잘 갖고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화성의 내리지구에 예. 그 새로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봉담 예, 프라이드 지금. 시티인가? 예. 그게 아래쪽에는 힐스테이트가 들어가고요. 바로 위쪽에는 예. 자이가 들어가는데 예. 이름은 뭐 프라이드 시티라고 지었으니까 되게 자존감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농담으로 드린 얘기고. 예. 자, 볼게요. 네. 여기 내리지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성 봉담 프라이드 시티인데 네.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24년 8월 입주 예정이잖아요. 예. 이쪽에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전체가 한 4, 5년 정도가 공급이 엄청 밀려요. 예. 그래서 내년까지 25년까지 공급이,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공급이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요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분양받은 이 봉담 프라이드 시티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예. 얘네들 주변으로 막 예정이 돼 있어. 경기도 화성시 전체의 적정 공급 물량이 한 4,500세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분양받은 요 주변으로만 해갖고 봉담 요쪽으로만 해서 8,000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화성시 전체가 4,500세대면 충분하게 되는 건데 예. 8,000세대가 거의 2배 물량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가격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럼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오를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분양가로 그냥 파는 게 낫겠네요. 네, 파실 수 있으면. 근데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양동의 다세대 주택은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지만 아파트 화성에 있는 건 매도 계획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한 내용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바로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뒷번호 289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신정동에 항마을 1단지 아파트 7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임대 주고 계시니까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최근 들어서 신정 뉴타운 인근으로 해갖고 신정동 양천구 쪽에 이제 뭐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이쪽에 이제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항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양천구 신정동에 그러니까 서울 제일 서부 쪽에 그러니까 양천구의 제일 끄트머리 쪽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넘어가 이제 부천으로 넘어가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마을 1단지라고 하면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목동선이 있겠죠. 이 목동선 경전철인데 바로 연결이 되게 되면 요 금옥요고 앞에 이제 지하철 역이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이 목동선 경전철은 지금 우리가 이 목동선을 지금 깔 계획입니다 하고 교통망 발표만 한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과를 해서 착공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하세월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일단 이게 들어가고 나서도 또 착공 이후로도 당연히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남은 장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예비 타당성 검토가 좀 이제 들리는 얘기에는 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뭐 좋다라고 표현되지는 않는데 요 예비 타당성 검토를 그나마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기에 있는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흔히 말하는 뭐 스타필드, 그러니까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의 2배 규모의 그런 복합 센터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구를 좀 많이 불러들이고 하게 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근데 이런 서부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부로 통과를 했어요. 보시게 되면 서부 트럭 터미널 자체를 주거와 물류와 뭐 쇼핑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센터,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서는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은 확실히 좋아지겠죠. 주거 환경은.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뭐 일자리가 확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 짓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을 짓는 거고요. 뭐 물류센터, 물류창고 이런 걸 짓는 거고 뭐 쇼핑몰 짓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공장이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뭐 화이트 칼라들이 기업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합센터가 지어지는 거니까 여기 이 근처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의 어떻게 주거 만족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그래요. 요거 항마을 1단지 지금 24평 가격이 7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도시의 여기가 끝이야, 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확장성이 아니라 이제 거의 끝에 고립돼 있는 고립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같은 가격이면은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저 같으면 광명 뉴타운에 보시면 광명 15구역이죠.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광명 사거리역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에 15구역에 푸르지오 뭐 하여튼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운데 광명 15구역 재개발한 신축 아주 따끈따끈한 초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걔네들 24평하고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서 광명은요, 앞으로 여기가 다 아파트촌으로, 신축 아파트촌으로 다 바뀔 거고요. 부천과,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도시도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추후에 가격의 상승 여력은, 상승 시장에 돌입했을 때의 상승 여력은 항마을 1단지보다는 훨씬 더 신축이니까, 또 이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요, 신축이 굉장히 단단하게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튼 구형보다는 신축으로, 가격도 비슷하고, 신정동 쪽은 고립돼 있지만 여기는 확장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 같은 가격이면 광명 15구역 재개발한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의견 드리면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광명 지역에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93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양평동 3가에 에버하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임대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역시 보유하고 계신 걸 텐데 이번엔 오피스텔 한번 봐보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양평구의 에버하임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요 이렇게 안양천 변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이 되는데요. 오피스텔 일단은 이렇게 이 양평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과거에 이제 어떤 매개체로 해서 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서부 간선도로가, 그러니까 간선도로 지하화, 여기 이제 지하화되면서 이 지상은 공원이라든가 이제 근린 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고 예상이 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간선도로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분양 받으셨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간선도로도 하게 되면 이쪽에 안양천을 내 집 앞 공원처럼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동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확연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일단 공사 자체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과거와 공사 후에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격의 상승 동력은 어느 정도 꺾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양평동이 이제 이쪽이 중공업지대인데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재개발도 하고 정비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뭐 새롭게 신축 건물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발생될 게 그러면 이주 수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주 수요를 흡수할 만한 대체 주택으로서의 역할인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그냥 수익형,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에 가까운 오피스텔이 바로 이제 질문 주신 에버하임 오피스텔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에도 그러니까 이주 수요의 흡수를 크게 기대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는 크게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영등포 로타리부터 해서요. 영등포 로타리에서 저 당산역 방향, 당산역 쪽, 그다음에 뭐 신도림 쪽, 구로 쪽, 물레동 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오피스텔이 그냥 오피스텔 그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 크레인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거의 포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뭐 원룸 기준에서 보증금 500이라고 하면 뭐 5, 60? 많이 받아야 6, 70? 이런데 그러니까 월세는 그대로란 소리예요. 공급이 워낙 많이 되는데 근데 공급 물량 자체가 물가 자체가 많이 올라보니까 공급 가격은 또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적으로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월세는 기존의 선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급가액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도한 돈으로 아마 월세 받고 계실 테니까 그래도 목돈은 되실 거거든요. 1억 이상의 목돈은 되실 텐데 그 돈으로 지금 한참 서울 불시장인 초기 재개발 시장 이쪽으로 그냥 그 목돈으로 그냥 갈아타기 한번 해보시면 갈아타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앞으로 5년 정도 뒤에는 이 수익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계시는 오피스텔은 매도. 그래서 그 목돈 가지고 초기 재개발 쪽으로의 투자 고민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리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도 조언 드렸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97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7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하고 나서 수서 까치마을 1, 2단지 쪽으로 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갈아타기 의견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두 지역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흔히 이제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 고래힐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학군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고덕동 일대가 굉장히 이제 강동구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격을 많이 이제 이끌어 왔고 그랬는데요. 입지로 비교한다면 입지의 우월성을 따진다고 하면 뭐 당연히 강동구보다는 강남구 수서가 훨씬 낫다고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갈아타기 하시는 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서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이익이 되실 거고요. 수서 쪽에서도 뭐 까치마을이라든가 여기 뭐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수서 쪽이요. 보시면 이 수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좀 메모드급으로 많이 발전을 할 거거든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운전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주변에 토지 보상도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수서 역세권에 대한 이 개발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유입을 시키고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서역 인근에 굳이 강남권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원동이라든가 대청동 이 수서 일대는 자곡동까지 해서 강남에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강남, 뭐 용의 꼬리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수서 역세권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수서 일대에 굉장히 이제 고만고만 아주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아니, 삼성이니, 까치마을이니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모두 다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까먹었는데 일단은 강동구에서 강남의 수서 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떠냐라고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갈아타기 찬성이고요. 수서 쪽에서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면 여기 지금 까치마을이 보이네요.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에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하고 있는 게 신동아라든가 수서 1-2단지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까치마을 같은 경우는 용적률 자체가 208% 정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자, 그냥 재건축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원역에서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최소 500% 용적률에서 700% 용적률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까치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208%의 기존의 용적률을 찾아먹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을 할까 재개발을 할까 재건축을 할까 하는데 무조건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의 역세권 개발 권역 내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용적률 500% 적용받는다고 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기부 체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200%에서 500%라면 300%가 늘어나는데 이 중에 반이니까 150%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까치마을은 350%의 용적률에 적용을 받아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성 확실히 개선이 되니까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거를 매도하시고 수서마을로 갈아타실 때 아마도 이 까치마을 정도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격도 비슷할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로의 갈아타기 의견, 찬성 의견 들으면서 다음 문자 사연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00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노량진의 재개발 동의서 진구 중인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층과 4층 어디를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같은 다세대 주택의 이 층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장님? 같은 건물에서의 층수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수 찬성인 건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과거에서는 위에서 찍어서 선정을 해갖고 너희들 재개발 검토해봐라고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끼리 이렇게 동의서라는 걸 걷어갖고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서 진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의 재개발들은요. 서울시들은 재개발이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 가장 가격의 상승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게 되면 가격은 확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진구 중이니까 당연히 지금이 이 노량진 쪽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가장 저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건 찬성인 거고 매수 타임 어떤 거를 매수를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1층의 걸 살까요? 4층 걸 살까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은 구역에 다른 입지야.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위치야. 같은 구역에. 그렇다고 보면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A라는 곳은 길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고요. 또 B라는 다세대 주택은 한 복판에 그냥 주택 라인 한 복판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면 토지의 활용도가 어디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게 높겠죠. 그래서 추후에 감정 평가를 받을 때 대지 지분이 큰 이 단독 다세대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 얘네들이 제일 적게 받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분리 다세대, 그다음에 원빌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요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감정 평가를.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감정 평가액이. 그런데 같은 건물 내에서의 층수라면 저층보다는 나중에는 고층이 감정 평가를 조금 더 받으니까 4층 거 매입하세요. 그리고 둘 중에 가격이 싼 거 매입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네,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내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는 좀 짧은 상담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김종인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도 숨 넘어가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았거든요.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을 갖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어떻게 보면 1:1 대면 상담은 주로 이제 소액 투자들, 지금 재개발 초기 시장이에요. 아까운 물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데 소개해드리면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데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액이지만 그냥 가지고 있기는 조금 아쉬워서 어디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혼자 하기에는 조금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1 대면 상담 문의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시원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